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으로 지역 고유의 바닷속 토착 해초와 해조류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다숲이 사라지면 바다 생태계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기는 건 물론이고 우리 인간에게도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다숲의 중요성을 찾아 나서는 길. 지금 당장 우리가 해초와 해조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찾아봅니다. 이곳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무남 1, 2항.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 의원을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2월 이지영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사회문화위원회에 심의를 통과했는데요. 이 의원은 해양치유자원과 관련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연안탄소 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의 제정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연안탄소 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는 탄소를 흡수하는 바다숲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탄소 배출권 상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우리 강원 동해안은 다양한 해조류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강원도는 청정 자연을 좀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해초, 해조류가 서식하기에는 매우 최적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그리고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 동해안의 해초와 해조류는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강원 동해안에 있는 해초와 해조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준호 기자와 윤재준 스쿠버와 함께 고성에 있는 한 섬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섬은 바로 백도인데요. 이준호 기자와 윤재준 스쿠버는 과연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해초와 해조류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해초와 해조류는 생김새는 물론 서식지도 비슷해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른 종입니다. 해조류는 바다에 서식하는 조류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로 꽃을 피우지 않고 물속에 살며 광합성을 하는 식물인데요. 반면 해초류는 해양에 사는 꽃을 피우는 식물인 현화식물의 일종으로 줄기가 뿌리처럼 해적물 속에 있기 때문에 줄기는 보이지 않고 바깥으로 나온 잎만 보이는 특징이 있죠. 해조류와 해초류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광합성인데요. 육상식물처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합니다. 그 해초와 해조류를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해초, 해조류는 우선적으로 다양한 해양 생물의 기초적인 먹이원이자 산란지의 역할을 함으로써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 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해초, 해조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다음에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탄소 흡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잘피와 같은 해초류는 IPCC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인정한 탄소 흡수원이고요. 앞으로는 우리 동해안에서 많이 지금 분포되어 있는 미역과 같은 해조류들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들은 마치 부유물처럼 보이지만 치어입니다. 바닷속 생물이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바다숲인데요. 흔히 우리는 양식업이라고 하면 채취하고 가공해서 먹는 1차 산업만 생각하는데요. 1차 산업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는 해조류에서 추출되는 성분을 활용해서 그 의학이라던가 바이오 산업에서도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전 세계 산업에서 이제 앞으로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시장이 매우 활성화될 예정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더욱더 경쟁력을 갖춰서 지속 가능한 어촌,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혜의 환경인 바다숲이 조성되면 스쿠버 다이버들에게도 아름다운 바닷속 볼거리를 제공해 관광산업에서도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물속에서 건강하게 조류를 따라서 서지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 잘피의 모습들, 그다음에 회조류의 모습들이 너무 건강해서 좋았고요. 그리고 치어떼들이 오늘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름다웠고, 건강한 숲에는 새들이나 아니면은 생명시들이 많이 달라붙잖아요. 여기도 보금자리가 되는 거죠.
산란도 하고 물고기 은신처도 되고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모든 바닷속이 이런 아름다움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바다는 위험에 처해 있는데요.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동해는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고성군 교안바다에서 40여 년 해남 생활을 한 김광석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겨울엔 수온이 낮아 바다에 들어가지 않지만 횟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처음 바다에 들어가셨을 때 몇 살에 들어가셨습니까? 한 18세 정도. 봄에는 이제 그 미역으로 이제 주로 하고 여름에는 이제 그 성게를 이제 위주로 하고 이제 가을에는 전북 해삼.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바다로 잘 안 들어가지 사람들이. 40여 년간 품을 내어준 바다 덕분에 온 가족이 먹고 살고 지금도 여전히 어르신의 삶의 터전은 바다인데요. 하지만 바다가 늘 똑같지는 않습니다. 해가 바뀔수록 달라지는 바닷속 환경에 걱정도 크죠. 총량을 봤을 때 좀 과거랑 현재는 좀 어떻습니까? 그 우리가 10분의 1도 안 되지. 그 우리가 성게 같은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해조류들이 옛날에 다 감당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성게도 그 제철이 되면 난이 들잖아요. 알을 들어서 이제 채취를 해서 우리가 판매를 하고 그러는데 종합적인 거는 그 우리가 미역이 그렇게 많이 피던 곳이 미역이 안 핀다는 거야. 현재 고성군 교안바다에서 활동하는 해남은 모두 5명. 그들은 그 누구보다 변화하는 바다 생태계를 가까이에서 겪고 있습니다. 바다가 점점 좀 망가진다, 이런 좀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십니까? 많이 망가졌죠. 그리고 앞으로도 망가진다고 봐야지. 내가 작년에 이제 대비를 하면 저전년도 대비해서 수온이 더 올라갔다 이거야. 어? 특히 유의할 게 뭐냐면 수온이 올라가면은 연안에 고기가 안 나. 어? 그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점점 이제 그 여기 토종들은 사라지게 돼 있다 이거지. 바다는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라 생각해왔다는 김광석 어르신. 해초와 해조류는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의 터전과도 같습니다. 해조류와 해초가 많으면은 그 나잠 어업할 때 좀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 해조류하고 해초류가 많으면은 모든 것이 이제 풍부해지지. 왜 그러냐면 바다의 숲이니까 숲이 우거지면서 거기에 뭐 전복도 그 이제 많이 자생을 하고 여는 동식물들이 많이 자생을 하지. 풀이 많이 피니까. 이렇게 중요한 바닷속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선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도 바뀌어야 할 텐데요. 이제 해초와 해조류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차적으로는 그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서 그 초중고 학생들에게 해초, 해조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끔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양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탄소흡수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교육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어쩌면 우리 곁을 떠날지도 모르는 해초와 해조류. 해초와 해조류는 바다 생태계의 소중한 숨결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바다숲을 되살릴 때 바다는 우리에게 풍요로움으로 응답할 것입니다.